안녕하세요. 경매 잘못했다가는 큰돈 날아갑니다. 실제 시세보다 금액이 별 차이도 없고 미납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밀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입찰 금액 잘못 기재했다가 보증금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돈 못 갚아서 경매된 건데 찝찝해요. 흉가 샀다가 진짜 안 좋게 된 경우도 많아요. 실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재테크수단으로 경매를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매의 순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경매할 때 입찰표 작성 방법을 이해하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매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돈이 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공부의 바다에 빠져라라는 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돈의 흐름을 원만하게 해주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고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경매가 없다면 채권 확보가 그만큼 어렵고 이는 다른 대출을 막히게 되어 흘러야 될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경매로 인하여 떨어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매 정보를 확인하고 임장까지 맞춰서 꼭 마음에 드는 입찰을 하시는 여러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길이 험난하셨을 텐데 해내셨군요. 그런데 막상 저번에 입찰을 하려고 하니 심경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나요? 먼저 준비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현금을 준비해 가시면 번거로우니 현금을 준비해 가지 마시고 입찰 날짜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자기합수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가 3억 2,5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보증금으로 10%인 3,250만 원이 필요겠죠. 이것을 자기합수표 100만 원짜리 32장, 10만 원짜리 5장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3,25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한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100만 원짜리 32장, 10만 원짜리 5장을 준비한다고 해서 입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찰되어 보증금을 찾을 때 많이 번거로우시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실 겁니다. 도장은 그냥 막도장을 가져가십시오. 잊어버려도 경매에서 속상하지 않을 막도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리인과 공동유닛 입찰자, 법인 등의 준비 서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법정은 늘 분주합니다. 필기구를 챙겨오시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에 꼬리 달린 볼펜이 하나 있긴 있으나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꽤 오래 걸립니다. 입찰 때 준비하는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사항으로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 매각 때문에 10%, 재매각일 경우에는 법원마다 달라서 20%에서 30%인데 재매각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그래서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이 입찰할 경우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의 장이 도장을 찍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그런 신분증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에 날인된 위임장, 그 다음에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이렇게 필요하고요.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리로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법정 대리인의 무능력자일 때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무능력자가 다들 아니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 공동이 입찰할 때 준비 서류는 공동입찰 신고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공동입찰자 목록, 그 다음에 불참자 인감증명서, 불참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딱 가시면 요 세 개의 서류를 받습니다. 세 개의 서류를 받는데 세 장의 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입찰 봉투, 그 다음에 매수 시청용 봉투, 기일 입찰표라는 이 세 개의 서류를 받습니다. 요 두 개는
봉투고요. 이거는 그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수 신청용 봉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봉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편지 봉투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수 신청용 봉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건 현금 가지고 있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용 봉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신청 봉투를 이렇게 받으십니다. 매수 신청 봉투를 어떻게 작성하냐? 자, 매수 신청 봉투는 앞과 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여기 크게 제가 조금 크게 설명을 드렸죠. 매수 신청 봉투는 이렇게 사건 번호, 맨 처음에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 물건 번호 기재하시고 제출자 이름 적으시고 도장꽝 찍으시면 됩니다. 뒷면은 풀칠선이 있습니다. 풀칠선에 도장 하나, 둘, 세 개를 찍으시면 됩니다. 기일 입찰표라는 걸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일 입찰표는 앞면과 뒷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일 입찰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일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 입찰 시에는 한 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일 때는 물건마다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건에서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질 경우에는 사건 번호 위에 물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찰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설명란에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설명을 주민등록란에 입찰자의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등기부상 본전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십시오. 5번은 크게 밑줄까지 그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 썼어. 다시 써야 되면 수정을 요할 때는 다른 용지로 가져와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고 외에 본인의 위임장, 입찰표의 뒷면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 집어넣는데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공동입찰 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 별점 공동입찰표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 신고서 사이에 공동입찰 전원의 간인은 이렇게 장장에 있을 때 장 가운데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죠.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은 중간에 찍는 간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입찰자 본인은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까 썼던 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의 방법은 현금, 자기합수표, 보증서 중 하나를 택하여 네모표에 V표 하십시오. 라고까지가 되어 있는 게 기일입찰표 작성의 주의사항입니다. 입찰표 작성, 본인, 여기 보면 법원명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기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있다면 물건 번호 적으시고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 적으시고 도장빵 찍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부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써 있는데 이거 잘못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이거 나중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써내야 되는데 500억을 써내셨다. 나중에 보증금 5억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50억 이거 잘 보고 기재하시고 현금 자기합수표란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 적으시고 도장은 아직 안 찍으십니다. 다음엔 입찰 봉투를
보겠습니다. 입찰 봉투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고 앞과 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봉투 앞을 작성하시는 거 보면, 자, 제가 여기서 키워놨죠. 자, 이렇게 크게 했는데 입찰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앞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는요. 뒤는 여기 보면 사건 번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꼭 적으시고, 물건 번호 있다면 물건 번호 적으시고요. 여기에 이곳에 절대 풀칠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풀칠하시는 분이 계세요. 풀거져서 하지 마십시오. 도장을 풀칠선에 3개를 도장을 찍습니다. 자, 풀칠하지 마시면 어떻게 보내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앞면에 보면 매수 신청인이 직접 이곳에 스테이플러 집게로 찍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집게 찍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호치케스 있죠. 호치케스 찍는 난이 있습니다. 대리인 기일입찰표 대리인 작성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똑같고요. 여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에 대리인명을 적고, 그 다음에 본인과의 관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대리인의 주소, 이것도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리인 이름을 적고 도장 역시 안 찍습니다. 여기는 뒷면을 작성하는데요. 뒷면, 입찰 기일입찰표 뒷면 보면 위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임장에 보면 이 대리인 인적사항 적고, 그 다음에 입찰자 일정사항 적고, 여기에 사건번호, 법원명 적고, 사건번호 꼭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는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본인명에다가 별천 목록과 같은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별천 목록과 같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적습니다. 기입입찰표 공동명의의 대리인 작성까지 보시면, 대리인은 여기다가 적고, 요 대리인 안에 대리인을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그리고 여기 대리인 이름 저기 역시 안 적습니다. 이 도장을 안 찍습니다. 대리인도 어차피 위임장 똑같이 써야겠죠. 아까 본인하고 똑같이 위임장 여기 양식을 보여드렸습니다.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별지가 따로 있는데요.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별지가 따로 있는데, 사건번호 적으시고, 물건번호 있으면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날짜 적으시고, 신청인은 홍길동의 1인, 그러니까 공동입찰 하시는 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적고, 또 다른 사람 적고,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전화, 공동명의자 적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분란에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안 적으면 그냥 n분의 1로 그냥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분이 70%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30%다. 여기다 적으셔야 됩니다. 70%, 30% 이렇게 적으셔야 나중에 지분이 확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지분이 그냥 n분의 1로 됩니다. 이거 꼭 적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대표이사 이렇게 주식회사 누기 대표이사 이름 적고 똑같이 일정사항 적고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마지막에 여기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하고 나서 도장 안 찍습니다. 대리인도 똑같이 작성합니다. 본인하고 똑같죠. 아까 작성한 거 똑같죠. 뒷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임장, 아까 본인 위임장하고 똑같이 대리인 할 때 개인하는 거 똑같이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법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폐찰했을 때 도장을 여기다 도장을 딱 찍어 놓고 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매의 입찰서 작성한 요령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건 검색이나 현장 조사로 시간을 많이 뺏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첫사랑과 같아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몇 날 며칠을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첫사랑과 하는 것이 어렵죠. 물건은 얼마든지 더 있고 더 좋은 물건은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면 더 많은 양의 물건 검색과 현장 조사가 필요하겠죠. 처음 경매를 할 때 어느 곳에서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경매를 다루는 모든 책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집에서 가까운 데부터 주거용 건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가장 지역을 잘 알고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13평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논산에 있는 대전지방 논산지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경매한 사람들의 귀당령을 들어가며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 뒤로 친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에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해 굉장히 미안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경험들이 경매를 주제를 잡는데 큰 거부감 없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만학도로 40대 후반 다닌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그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피하고 싶은 일이 피해지지 않는다면 즐거움을 찾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으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모습에 다시 용기 내어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만남이 유일한 기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입찰표 양식은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 출력해 가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